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뉴욕 증시 마감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블랙의 발열에 대한 우려를 하루 만에 딛고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에는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주가가 5% 가까이 상승 마감, 하루 만에 다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예상치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6분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는데도 시장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실적 자체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은 올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분기에 대한 엔비디아의 매출액 가이던스 향방이 되겠습니다. 일단 366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을 좌우할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 동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대중국 수출 규제 등 실적 부담 요인이 상존하지만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65달러에서 180달러로 높이는 등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이 엔비디아의 중기적 관점에서 맑은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맑음, 상성전자는 다소 흐린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모두투어를 앞으로 맑은 하늘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업황과 실적 자체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한시적 중국 무비자 입국 덕분에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두고 주력 모바일 게임 매출 감소세에 최근 출시된 신작들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단기적으로도 이 기대감을 불러올 신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개가 짙게 낀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의 중립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2025년이 기아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 따스한 봄을 예고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업종 내에서 가장 높다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기아를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이로 제시,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도주 매크로적 이슈가 부재하면서 업종별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장 어떻게 복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1.67% 내외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물론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1,200여 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6회째 스타쉽 발사와 관련돼서 일부는 실패다. 또 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머스크 관련주들 바로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그 핵 수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주들의 어떤 급락이 연출됐다가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들은 또 아침부터 갭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트럼프 피해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반등, IT 소부장을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직접적인 영향들을 다 받는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크진 않지만 바이오 쪽들을 포함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고,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방산, 금융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의 어떤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철저하게 어떤 이분법적인 흐름의 반등의 모습들, 또 종목별 이슈가 있는 쪽들의 움직임들, 이렇게 오전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삼성전자부터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야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양하게 오전장 분위기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가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이 오전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몇 가지 좀 체크를 하면서요. 네. 오후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만 원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5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이 4만 7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5만 8천 원의 1차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주어야만 전체적인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투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이 54,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중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54,800원에서 55,000원을 회복하려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또 외국인들의 어떠한 창구를 보더라도 매수 창구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 물론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요, 대표적인 종목 기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되돌리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아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요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하단부가 형성이 됐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10만 6천 원, 그러니까 11만 원 근처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아직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계속 공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MF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특히 LMF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LMF가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를 소재를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바로 테슬라 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이 지난번에 이 지지돼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돼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바로 이쪽 라인들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9만 원에 이러한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타 2차 전지 쪽들도 LMF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위쪽으로 12만 원 정도로 향해서 가는 흐름이라면은 신규 공략은 자제하면서 LMF 기준으로는 일부 비중 축소라든가 매수를 유보하는 전략 그리고 요 10만 원 이하라든가 9만 원대 초반 자리가 만약에 또 한번 내려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어떤 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일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뭐 170불, 180불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IT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IT 소부장 쪽들의 반등이 나온다고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아, LNF까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예의주시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현대 로템이요. 그 당시 6만 2천 원 부근에서 좀 공략을 해 주셨었는데 오늘 장중에 7만 원 선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는 뭐 전쟁 종식에 따라서 방산 관련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각국의 어떤 자주국박적인 측면에서 이 방산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한 6조 원 규모의 폴란드양 K2 2차분 이러한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빠르면 연내에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26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어떤 액티브 자금들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부터 현대로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바로 7월 달이었는데요.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상승의 파동들을 잘 이렇게 그려갔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지난번에 고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2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듯했던 모습이었지만은 요 모아져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결국은 새로운 또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사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은 제반 이평선들의 정배열 속에서 안정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뭐 한 일주일 내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차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고 신규 진입은 오늘 이후에 내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면서 6만 7천 원 초반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중심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내일장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미 서동구의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지난주부터 현대, 로템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 또 1차 목표가 75,000원까지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저희가 오후장에 좀 발빠르게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 로템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력 설비와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강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높은 판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또 이번 3분기 실적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되는, 물론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P와 Q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는 뭐 당연한 얘기고, 바로 이 부분을 앞서 나가면서 바로 캐파를 증설하는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의 2025년도에 실적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지난 11월 12일 날 41만 3,5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현대 로템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이 고점대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제반 이평선들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거래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또 5일선 위로 올라서 주면서 고개를 다시 살짝 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7만 원에서부터 37만 5천 원 사이, 뭐 장중에 조금 눌림목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컨센서스의 평균 목표가가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50만 원을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은,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 그리고 직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저점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32만 원을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전력 설비 대장주 HD 현대 일렉트릭 꼽아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까지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테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강한 상승력을 뽑아주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테마적으로 한다면 일단 뭐 방산이나 이제 핵 관련, 뭐 이런 사료 관련,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 쪽 LNG선의 이제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증권가에서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또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제 이슈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일정 부분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테마들을 손쉽게 좀 따라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주저앉는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시초에 따라잡아서 또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다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빨리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이제 시초부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새롭게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이슈를 다루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 새롭게 좀 부각받을 만한 이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네요. 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부터 또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방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방산과 사료 관련주들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들 개장하고 나서보다는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틱톡입니다. 앞으로 좀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대통령 임기 당시 틱톡 금지를 지지했으나 지난 3월에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기사 회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요. 토스입니다. 국내 상장을 추진하던 토스가 미국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될지 파트너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산입니다. 네. 방산 파트너님께서 그동안 네. 워낙 강조를 해주셨던 네. 테마이기도 합니다만 또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산 이슈를 꼭 한 번은 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 이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하루 만에 바로 그냥 본토 타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 측에서 이러한 결정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골자로 이 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은 뭐 확전을 좀 피하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크게 뭐 불확실성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현재 뭐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핵 관련주,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된 이제 사료, 곡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초부터 너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슈로 우리가 조금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방산에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한일 단조를 좀 볼 건데요.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9월달, 10월달 주기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2,000원대에서 거의 4,000원 가까이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혹여라도 따라잡는 분들이 있다면 2,930원을 기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대로 밀리면서 2,500원 정도 자리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2,930원이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테마 방산이었고요. 토픽 종목으로는 한일 단조와 관련된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틱톡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에는 이 틱톡에 직접 가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이슈가 네. 아직까지는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이제 미국 내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선으로 지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로 현재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일단 미국 정부에서 이제 지난 4월에 틱톡 금지법을 제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따르면 모회사 이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된다라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에서는 이 틱톡을 조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3월에 이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또 지난 6월에 틱톡을 가입해서 1,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트럼프 자신에게 투표해야 틱톡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틱톡 관련주가 또 트럼프 관련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살짝 나오면서 이 틱톡 관련주인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이고 온라인 광고 제작, 온라인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지난 2021년 이 틱톡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으로 현재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에드테크 기반의 광고 효율화 역량이 현재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현재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데이지가 조금 핫하게 만약에 이제 이 이슈가 강력하게 불거진다면 이 종목이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한번 조금 10월 정도에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았다가 쭉 내려오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1,66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부터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66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이 이슈가 빠르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 그런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또 강하게 만약에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한 2,23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틱톡 관련주 안에서는 모비데이즈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이슈고 관련 종목 좀 꾸준하게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입니다. 이 토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 상장으로 눈을 돌렸잖아요. 뭐 본격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 토스 관련주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IPO 관련 이슈가 여러 번 좀 불거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이슈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도래하지 않았나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이 비바리 퍼블리카 이 토스가 미국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국계 IB를 상대로 이 주관사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입찰 제안서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니 다음 주까지 이 관련 이슈가 한번 단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조 원 이상 이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상장 재도전을 나섰던 K뱅크가 이번 수요 예측에서 좀 저조한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 이 이슈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전자 인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동 인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 글로벌 인증 서비스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면서 이 뭐 간편 인증, 뭐 사물 인터넷 인증, AI 시큐리티 뭐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일단은 이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이제 새로운 신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 AI 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글로벌 도메인 등록 서비스 업체인 코스모 타운이라는 또 회사를 또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뭐 인터넷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오면서 바닥권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2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3,0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3,050원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빠르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인식하셔서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500원 이상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토스 미 상장 작업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소식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한국전자 인증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는 좀 모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장중 내내 파트너님과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지금 제가 SNS 네.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다면 다양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매일매일 조금 이제 이슈화가 될 만한 뉴스도 발빠르게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또 따라서 다른 SNS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무료 가격 정보까지 그날 핫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의 가격 정보까지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취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약간 불확실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 정도는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하스탁 이데일리 오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나무에 전구도 달리고 연말 분위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연말 느낌, 우리 시장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끌어줄 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수급 주체도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 파트너님도 그리고 앵커님도 말씀하셨듯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호재에 좋은 소식이 나올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불안하지만 저희 챌린지 1313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 13% 수익률이 목표인데 이미 어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18%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더 추가적인 수익률 나올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들일지도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주차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재까지 이렇게 종목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저희가 이미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목표가까지 유효하니까요.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보셔도 좋고 그 이후로도 상승 추세에 그려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이틀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장에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는 0.12%입니다. 우리기술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기술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차트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MR 쪽으로 특히나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하고요. 수익률은 4%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어제 한시 구간 크게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 이상 없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5.58%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 현대인프라코어부터 볼 텐데요. 일단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들 모두 일단 대형주 위주로 들고 와주시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1% 정도 나와 있고요. 오늘장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도 좀 부진하긴 했는데 일단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고 4분기는 실적 개선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HT 현대인프라코어 성장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서진시스템입니다. ESS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ESS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고 서진시스템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2.6%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고합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종목들의 총 누적 수익률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네, 21.84%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차근차근 점점 이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20%도 벌써 훌쩍 넘었네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왜 주식시장을 바다와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1313 챌린지 지금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2주차 누적 수익률 벌써 2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한 종목씩 리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1313 챌린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앞에 걸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소개해 드린 다음,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계속해서 한 종목씩 파트너님과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은 이렇게 한 주 내내 편입한 이후에 좀 꾸준하게 공략, 추가적인 대응 전략 도움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좀 도움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자,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최근 흐름, 전체적인 큰 추세부터 먼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큰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를 넘길 때 일반적으로 넘기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 즉 이런 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등대봉이 출현을 해야 추세가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등대봉 출현 없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를 했을 때 횡보 이후에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강하게 넘길 수 있는 등대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등대봉 이후에 저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의 초입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2%에서 3%대까지 상승 중인데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 편입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을 잡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우리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큰 틀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1차 상승 파동, 2차 상승 파동 이후에 추세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두 개의 파동 이후에 추세 꺾이지 않았어요. 큰 틀에 대해서는 전체 큰 추세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상승 1파, 2파 그 이후에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 3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고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2,500원에서 2,600원 라인대에서는 저항 라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간에 조금 더 최근 추세를 보시면 10월 말에서 11월 추세를 보시면 2,400원 라인대에서도 조금씩 막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11월 18일 날 장중 12%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인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7%가 넘어가는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쉬어간다 하더라도 저희 기존에 편입했던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7,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보면 H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반등 이후에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그 갈등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재건 관련주는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강력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굉장히 저가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000원 라인대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수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하단 추세에 지지받을 때마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7%가 넘어가는 상승세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력한 상승 추세에 이어서 ESS의 실적 모멘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전 고점까지는 31,0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주차 1313 챌린지 안에 총 5가지 종목 리뷰 도움 받았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좀 긴 시간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밖에 모실 수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밴드로 이제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목표가 도달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제가 그 대응 전략까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중에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꾸준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제 1313 챌린지 2주차는요, 좀 지금 수익률이 20%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대로라면 성공 배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종목의 도장에 찍어줄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오늘? 좀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여러분들께 포트에 편입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2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과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이 2종목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시세 이후에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최근 하락폭 이후에 반등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왜 상승을 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대웅제약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웅제약은 3대 신약 물질이죠. 바로 나보타, 팩스클루, 엠블로 이 3대 신약 물질이 정부의 공식 인증 브랜드인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3대 신약 물질이 모두 세계 인류 품목에 선정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만큼 이 대웅제약의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점유율 2위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웅제약이고요. 그리고 화이자 유방암 치료제 국내 우선 판매권을 확보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이 제약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죠. 이 비만 치료제에 이 대웅제약 마찬가지로 신약을 특허 출원을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기존 기업들과 조금 다른 차별점이 기존 기업들은 위고비 같이 주사 위주로 투약을 했었는데 대웅제약은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으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자,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2024년도 7월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최근에 11월 달 되면서부터 이 상승 추세에 저가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긴 폭의 조정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11월 18일 밑꼬리를 단 단기 저점에서 망치형 캔들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승의 초입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 14만 3천 원, 손절가 12만 원대로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수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로 EV 정책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EV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취임 이후에 EV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는 불확실성 소멸로 강한 반등세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반영,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전부 다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노 사업 부분이 내년 매출이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85%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 적용 확대는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랠리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이 주봉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중요 라인대, 2024년도 올해의 최저점 부근의 하락 파동의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이어졌죠. 그리고 일봉 보시면 그 저점 이후에 이렇게 저가에서 망치형이 출현을 했고요. 그 이틀 뒤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대 화살표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까지 이어질 수 있고 목표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면요. 1차 목표가 91,2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78,500원으로 짧게 공략하실 수가 있으니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전략, 제가 91,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왜 91,200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전 저점 2024년도에 이 저가 부근, 9월 달에 이 저가를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강한 반등이 이어졌죠. 그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었는데 이 중요 라인대, 이 지지 라인대가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가 저항 라인대로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 91,2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거고요. 이 라인대를 넘기기 시작하면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도 수급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집세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와 대웅제약 두 가지 종목 오늘도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너님, 저희 남아있는 5장 대비 전략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큰 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주도주 또한 부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정받아주면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조정받아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 또한 기대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잠시나마 소폭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흐름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QR 찍고 들어오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시황 전략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바깥에 좀 추위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포트폴리오와 시장에 대한 대비는 내일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